이 방송사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나를 갖다가 사기꾼으로 몰아놨는지, 뭐 이 영상은 뭐 상관없다, 이 사건의 영상은 상관없다, 그 문구 하나를 놔두고 나를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죠. 아니 왜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하게 내놓지 그러셨어요. 차라리. 우리 엄마가 무속인이어서 내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모자이크 때 나 너무 신동엽 씨도 보면은 이제 조금 사람이 되어가는 거, 어린 나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분도 52살부터 오늘 네. 자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선생님께서 공중파 방송을 무료로 타셔가지고 박수 쳐야지. 아 진짜. 엠모 그러죠. 방송사에서 진행한 네. 실모 탐사대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네네. 무속 유튜브 제작하는 업체와 네. 그리고 그 무속 유튜브를 통해서 피해를 보게 된 무속인과 그 무속인에게 또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들, 일반인들,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좀 전에 같이 보셨겠지만 네. 내용이 참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기는 하다만 맞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지금 그 프레임 속에 의도하지 않게 선생님이 중간에 끼셔가지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나에 대해서 그 방송사에서 검증을 했나, 아니면 나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뭐 나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서 그 방송에, 좋은 방송은 굳이 해명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나는요 살면서 내가 무속인이를 정말 거의 한 20년 돼가서 하지만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근데 사람들도 어떻게 저걸 믿지? 그러니까 아니 저런다고 왜 사람이 믿는 거야? 난 좀 엄청 놀랐어요. 피해자들도 참 근데 나는 어이가 그런 없게. 피해자다가 있는 거, 한 번씩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뭐 피해를 봤다 해서 그건 본인 책임 아니냐, 그런 걸 믿고 있는 사람은 바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상 뭐 대추나무가 뭐 300만 원? 그리고 학생들한테, 돈도 없는 애들한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술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나는 그 내용 속에 내가 끼었다는 게 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원래는 이런 거 저 하지도 안 했고 또 유튜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있지 말고 좋은 정보가 있거나 좋은 거 있으면 한번 나와서 해봐라. 그래 내 인생에 또 한 번 정도는 그래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하게 돼서 우리 PD님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원래는 제 목적은, 제가 원래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그 방송을 하려다가 불교 불법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내 방송이 지루하고 힘들대. 이제 내가 피디님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디님은 내가 막 이렇게 하고 계속 어려운 것만 시키잖아요. 어떤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찾는 게 너무 이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왜냐면 그 편집을 할 때 그런 거 다 하잖아요. 뭐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그죠, 되잖아요. 모르면 편집을 못하니까. 왜냐면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되니까, 특히 불법 공부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재미를 주자고 뭐 띠별 운세도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제가 했는데, 저는 그리고 구독자 수도 별로 없잖아요. 이제 갓 1000명을 넘으셔. 네, 정말. 이번에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이 방송을 보고 내 가족, 그다음에 내 아이들이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는 거. 우리 아이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 하지, 이건 아닌데, 엄마를 존경해요. 나를 엄청 존경하는데 이번에 많이 가슴이 좀 아팠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방송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내가 이만큼 가까웠던 게 내려앉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죄송해요. 아니 좀 유쾌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막상 보니까 좀 억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사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나를 갖다가 사기꾼으로 몰아놨는지, 뭐 이 영상은 뭐 상관없다, 이 사건의 영상은 상관없다, 그 문구 하나를 놔두고 나를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죠. 아니 왜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하게 내놓지 그러셨어요. 차라리.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얼굴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되는데 왜 모자이크 처리를 했냐.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공중파 처음 타보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구독자 수가 엄청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저는 구독자 수도 없고 별로 이쪽에 뭐 인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여기서 한번 네네. 잠깐만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 그 방송에서 언급하고자 했던 내용은 일단 그 피해자들 때문에 발생한 그리고 그러죠. 그거의 주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뭔 PD 그 방송에 나온 그 PD는 그 무속인들한테 이 방송의 대가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뜯어냈고 그 놀랬어요. 그런 너무,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는 뭐 건물을 산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뜯어냈기 때문에 무속인들 또한 그 돈을 충당하려고 그 자기한테 온 손님들한테 비싼 가격을 요구하게 되었다. 뭐 이런 프레임이었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점사 코너에 대해서도 깠는데 점사 코너에 대해서 뭐 배우들을 섭외해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구석을 잘 판 거는 맞는데 그 방송 속에 선생님의 영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죠. 당연히 없죠. 네, 그렇게 가운데다가 적나라하게 넣어가지고 네.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해보고 오해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는데 오늘 일단 윤우 씨 직접 오셨는데 가족분이시잖아요. 네, 아드님이신데 그 방송 봤을 때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분서부터 그 당시 기분이 어땠는지. 와 진짜 나쁘다. 어떻게 저렇게 건물을 살 정도로. 저는 엄마가 무속인을 하시니까 와 정말 사기꾼들이다 라고 보고 있다가 엄마가 딱 나오는데 우리 엄마 왜 저기 있어? 라고 그냥 너무 놀랬고요. 아예 저는 엄마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전혀 뭐 억대 뭐 구슬 떼어내고 이런, 그리고 피디님도 마찬가지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욕을 하고 있다가 엄마가 나와서 저는 진짜 황당했고, 공중파 방송인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자료 수집은 했나? 이게 뭐야? 충격이었어요 되게. 진짜 말도 안 된다 하니까 계속 그 뒤부터는 화만 나더라고요. 이거 뭐야? 믿을 만한 정보야? 장난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일단은 그 실모 탐사대에서는 일단 뭐 그 유튜브들, 그러니까는 무속인의 신분을 가지고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방송 컨셉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도 뭐 유명인의 사주를 갖다가 누군지 안 알려주고 이렇게 물어보는 쇼를 했다라는 부분도 깠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얘기 나누면서 맞아. 유명인 어쩌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영자 씨처럼 의리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신동엽 씨가 딱 떠올라서 제가 신동엽 씨에 대해서도 여쭤본 거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오픈으로 항상 맞아. 사주를 영적으로 풀었잖아요. 네. 그런데 실모 탐사대에서 진행한 이 코너에서 저희한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실모 탐사대는 선생님 방송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봤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한테 검토를 받은 적도 없고 네. 확인을 하려고 요청한 적도 없고 저한테도 안 왔고 뭐 그쪽, 그러니까는 결국 그쪽에서 치려고 했던 거는 그 먼 PD인데 네네. 저희 쪽에는 아무런 뭐 할 게 없으니까 저희 쪽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악의적으로 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억울하죠. 네,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 거를 동의 없이 썼다라는 거는 분명히 저희 쪽에 선생님이 제일 이미지적으로 큰 피해를 그러죠.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가족분들 하며 손님분들 하며 신도님들 하며 다들 상처를 입은 거는 어떻게 그쪽에서 며칠을 그것만 봤어요. 그거 보고 그 댓글 보고 그 뭔 피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하는 것도 몰랐고, 그냥 우리는 내 직업에 투자를 해서 그냥 우리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이지 남한테 관심 없잖아요. 내 곡에 잘 떼면 되는 것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걸 보면서 뭐 느낀 게 뭐냐면 그거는
뭐 자기들만의 컨셉이고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솔직히 유튜브 하면서 제가 돈을 벌어봤어요? 뭘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기 전에 띠벨 끝나면 아 이건 좋은 거 아닌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애언을 할란다. 내가 옛날에 우리 철학자들이 엄청 애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애언하는 것이 더 남을 것 같아서 좀 컨셉을 바꿔보려고 한 찰나에 이게 있다 보니까 너무 황당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방송사에서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해놨는지 뭐 해명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말 좀 들어보고 싶어. 만약에 저한테 해명을 안 한다면 저는 신이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할 것 같아요. 이 양 어차피 내가 그렇게 떴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댓글 와서 보거나 내 욕을 해도 저 인정을 해요.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는 뭐 이건 언론의 자유로 하대요. 그렇게 하고 또 아까쯤에 제가 또 뭐였냐면 우리가 아까 또 우리 아들을 통해서 무슨 방송 제가 이제 구독을 여러 개 하는데 요즘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그러죠. 모두가 하는 거고 나쁜 게 아니고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구독한 것 중에 이제 트랜스젠더라는 것도 구독을 꽤 재밌어서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M사 내용이더라고요. 딱 봤는데 유튜버분 말이 완전히 짜집기 식으로 나를 뭐 뒤통수 쳤다 라고 바로 지금도 치면 나오는데 공중파 방송인데 자료 수집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믿고 보는 게 공중파잖아요.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인력도 많을 것이고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알아하는 게 그들의 입장이고 언론의 입장인 건데 그렇지. 완전 무슨 유튜버가 더 깡패하는 느낌?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하고 이거 제가 트젠에서도 되게 이분 보니까 완전 그 영상이 한 꽤 긴 걸 다 보면 아 이거 완전 통수 쳤구나. 이 사람 인터뷰도 자기 마음대로 썼고 내용도 완전 뒤죽박죽 짜집기 했고 라는 걸 보고 이제 저는 엄마가 나온 영상을 또 그 방송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저도 지금 화가 나서 여기 좀 와 있는데 지금 저도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저희 엄마 이거 솔직히 이게 제가 출연을 했지만 그래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한다 하면 우리 엄마 맨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구독자 수와 이 조회수 돈 못 벌어요. 그래 우리 엄마 돈 못 벌고 그냥 우리 엄마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그 나쁜 사기꾼들 앞에서 갑자기 엄마가 나오니까 죄가 오히려 통수받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 엄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야 어떻게 여기를 넣지? 아니 그 사람들은 자료 조사도 안 하나? 사기꾼들 그렇게 많더만 왜 거기 우리 엄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놀랬어요. 근데도 또 PD님도 엄청나게 놀래가지고 그날 엄청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저도 안 그래도 별로 하고 싶어 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또 이쪽으로 뭐 고객 모집이라던가 이런 걸 하지 않았던 부분이 맞아요. 있었고 그래도 덕분에 이 작업을 하면서 선생님만큼 좀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정직하고 카리스마 있고라는 그 느낌을 제가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만 작업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면서 즐겁게 하고 즐겁게 같이 먹고 그리고 최소한 구라는 치지 말자 요거 하나로 해가지고 좀 방송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러고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만행이죠. 저 공중파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물론 항상 좋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 깼네요. 와 공중파가 더 사기꾼이구나. 그리고 거기 뭐 그분이 나와서 뭐 돈 1,800만 원이나 어찌나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때 처음에는 1,800만 원 정도가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왜 모자이크 처리 안 하시고 당당하게 나왔다는 게 그분은 아마 굿도 안 하시고 치성도 안 하시고 점사도 안 보신가 봐요. 근데 부처님을 모셔놓고 계시더라고. 근데 불법 공부는 많이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솔직히 나는 근데 그분이 나서서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분은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신가요? 그분이? 저희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기존 고객도 있지만 저희는 인재를 키워서 제가 사업을 많이 해요. 어려운 사람에서 도와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항상 컨셉 그렇게 잡잖아요. 선생님은 좀 거꾸로
가시는. 예. 그렇게 해서 좀만 도와주면 이랬을 것 같다면 솔직히 제가 많이 도와준 편이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했는데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거를 공부를 했었고 저는 그 PD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싸리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잖아요. PD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PD님을 많이 깠더라고요. 다른 PD들을 많이 이런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제가 첨언 중간에 좀 하자면 제가 그냥 공개를 하는 걸로 하세요. 제가 장보아 선생님한테 이 광주 내려와가지고 네. 원래 본가는 인천 그 선생님이 계신 전라남도 광주까지 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작업비에 대해서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200만 원에 대해서 단가를 대충 측정을 해보자면은 8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을 매기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한 편으로 대충 25만 원이라는 단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 보이시는 조명기 3대 그리고 카메라가 3대 그리고 음향 마이크 장비서부터 다 끌고 와가지고 촬영 하루 하는데도 이제 걸리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하루를 다 그리고 한 편을 작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래도 신경을 쓴다고 최소 하루 반나절 이틀 길면 3일까지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편집하는 사람의 몸값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서 한 편을 작업하는데 결국 촬영하면서 움직임과 편집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편집하는 사람의 인건비 이런 거를 다 매겼을 때 25만 원이면 저는 솔직하게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계산이 그렇게 들어간 줄은. 일단은 그렇게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매겨진 견적이고 그 정도의 작업비는 드는 게 맞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본인께서 탤런트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선생님한테 뭔가 각본을 제공한다던가 뭐 우리가 뭐 상황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으니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이야기를 갖다가 저희는 포장을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가 200만 원 정말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1,8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바치면서까지 뭘 바라신 건지도 조금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거 나왔잖아요. 구독자 수로. 네. 그 구독자 수가 엄청 중요한가 봐요. 구독자 수가 많으면은 자기 인지도에 대한 상징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유튜브라는 시스템은 원래는 교육 목적으로 나온 프로그램이고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했던 플랫폼이 원래 이 유튜브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되면서 이제 광고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고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된 경향이 있죠. 비즈니스 쪽으로도 결국에 연결이 돼버렸고 자기를 유명하게 띄워서 명예로 자기의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광고 작업이 되는 그러겠죠. 거죠. 네, 모두가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선생님이랑 작업하면서 즐거웠던 점이 뭐였냐면은 짜고 치는 게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공유한다는 느낌.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불법 공부 쪽에서 좀 강하신 부분이 있고 저도 이야기 들으면 재밌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솔직하게 사후세계나 우리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게 뭐 대본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다 내 머리에 나와. 내공 안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그 또한 너무 재밌고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작업하는 게 즐거웠는데 그쪽에서는 누가 봐도 그쪽의 방송들은 참 보면 얼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보고서 비싼 돈을 주고 그 방송에 현혹이 돼가지고 돈을 주신 분들도 참 답답하고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전 처음 알았지만 댓글을 잠깐 읽어봤어요. 거기 에 있는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다 뭐가 문제냐면 내 거를 보고 저기가 어디예요? 그 PD 거냐? 거기서 하냐? 계속 그 질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너도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알고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유튜브를 원래 할 때는 본인이 찍어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 기본 원칙이 아니면 그냥 막 무조건 유튜브를 찍으면 있는 그대로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시대가 바뀌면서 유튜브는 사람들이 내 친구도 하고 응. 헬스장 사장님도 하시고 응. 변호사, 의사도 다 하는 유튜브인데 응.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모두 생계라는 게 있고 직업이 있고 나를 피하라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구독자 수를 늘리겠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안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엄마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엄마를 PR하면서 엄마의 가치를 높이면서 이렇게 이런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건데 그래 여기 있는 M사 말대로 그런 사기꾼은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런 나쁜 놈이지.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을 가지고 이 공중파라는 사람이 지금 내 느낌은 지금 뭐라 내가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튜브가 지금 이 M사가 더 아랫등급 느낌이에요. 더 비열하고 더 밀어주고 더 짜집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여기 왔잖아요. 공중파잖아요. 근데 네. 이제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에도 언론의 자유는 있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언론의 자유가 있을 때 사람이 억울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내가 그 방송에 어떤 그 신동엽 씨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재밌게 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뭐 나쁘게 이야기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런 이야기했지 아주 나쁜 상황이라면 아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한마디에 따라서 내가 억울함을 당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죠? 지금 근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이 많이 방송도 마찬가지로 이 방송은 억울한 사람을 지금 보세요.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억울한 사람 중에 또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나도 억울해. 그러면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방송을 한 사람들, 작가나 뭐 이런 PD들이 제대로 검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제대로 해 나가야지 이런 실수가 있지 않을까. 이건 잘못돼. 그냥 짜집기로 갖다 집어넣은 것 같아, 나를. 그죠. 희생타야, 희생타. 저는 뭐를 갖다가 달아도 상관은 없지만 진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특히 무속 일은요. 믿거나 말거나야 본인들이 안 믿으면 끝나. 그리고 이거 관심 있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걸 하지. 일반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죠.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무속인은 잘못이 없지만 그렇게 무속인을 가짜화하면서 하는 건 사기죠. 아니, 요즘 그게 돈을 너무 하면서 많아서 잘못해요. 이제 막 신받은 애들도 방송을 타고 나 이런 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옛날이 그립구나. 맞아요. 옛날에는 거의 기도하고 또 뭐 유명하면 정의 조끼 적어서 주기도 하고 그게 진짜예요. 저도 지금도 유튜브 하지만 입소문으로 오지 저 유튜브에 전화 온 거 웬만히 잘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전화 오면 죽고 싶어요. 아니면 금방 돈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그냥 막 모르지 예 하면서 봐줬는데 저 돈 받은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제가 참 많이 알았고 장보아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제가 좀 더 있고 좀 더 많이 돈을 내가 다른 곳에서 벌어서 정말 힘든 사람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앞으로 마지막 남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선 무속인들이 벌어서 자식 키우진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내가 이 무속일에서 내 아이들한테 돈을 줘본 적 없어요. 제가 항상 그거는 저도 잘 나가는 그래도 나름 사업을 하고요. 이런 일을 하지만 그리고 애들을 또 키울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저를 그렇게 사기꾼 취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D님도 마찬가지로 아주 정직해요. 너무 고지식한 게 흠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방송사는 꼭 해명을 저한테 해야 될 겁니다. 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명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런 자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좀 조심스럽고 정말 함부로 이렇게 하진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속인이라 해서 나쁜 행각이라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안 가시면 됩니다. 믿지 마시고요. 또 이거 아니다 싶으면 당장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떠나서 웬만하면 이렇게 이런 일 하면서 정말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게요.
여기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고객분들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많이 오셨거든요. 좀 나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준 거 감사하고요. 꼭 이거는 제가 꼭 해야 되겠다. 좀 억울한 부분이고 우리 피디님도 억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장보아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